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 연립주택 매매 가격은 4.66%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은 2.61%였으며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5.41% 올라 지난해 상승률을 큰 폭으로 앞섰습니다. 특히 인천은 같은 기간 빌라값이 6.24% 상승해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지역 자금 조달 계획서 19만 3,9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 매매 건수는 5만 3,839건으로 평균 주택가격은 7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자금 출처는 임대보증금이 26%, 부동산 처분대금이 23%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2021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를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적용된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막을 올리면서 최대 100곳의 희망 지역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전국의 빌라 가격이 지난 6월부터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아파트를 웃도는 기현상도 포착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추세를 고려했을 때 올해 빌라의 가격 상승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 역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더블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구체적으로 도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생방송은 유튜브 시청 역시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아래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으로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자,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다양한 궁금증들도 도움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시작해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장지은 대표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연휴에 만나서도 아마 부동산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오늘 한번 투자 지역 만나볼 텐데 두 곳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요. 먼저 기본적인 입지가 굉장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동안 낙후된 지역이란 이미지 때문에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지역 내부 외부 호재로 인해서 지금 지역 가치가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가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장안동인데요. 이런 넘치는 내외부 호재로 인해서 지역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장안동입니다. 장안동에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천안의 부동산 지도를 바꾸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천안시의 산업단지 개발과 그 유치의 확장, 그리고 그로 인한 배후 주거지 확대, 그리고 천안에서 최고의 호수공원이죠. 업성호수 개발의 그 업성호수공원의 개발로 인해서 신거주와 신문화와 최고 상권의 집결지가 될 바로 그것 성송동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호재가 모여있는 지역들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장지은 대표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인데요. 자, 5호선 장안평역 역세권에서 원룸과 1.5룸,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볼까요? 시세는 약 2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서울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볼 지역은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자, 이제야 좀 빛을 발하는 지역이다. 이제야 좀 가치를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자, 입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동대문구 장안동 오피스텔 주변이 살기에 어떨까요?
네, 입지 부동산 투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입지죠. 근데 서울의 경우에 입지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강남권역, 그리고 시청 광화문권역, 그리고 한강권역 정도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권역에서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그 가치, 부동산의 가치가 이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라도 산속에 혼자 지어진 건물은 향후에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이론인데요. 이 기준으로 한번 이 장안동의 입지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장안동의 입지는 직접 강남구에 속한 입지도 아니고요. 한강 조망이 바로 되는 그런 입지는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입지였습니다. 강남권역을 기준으로 보면 강남의 청담동과 영동대교 하나를 두고 사이에 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리상으로 한번 보면 장안평역에서 한강까지의 거리, 즉 영동대교까지 거리는 불과 3km 정도 내외입니다. 따라서 바로 강남 인접 지역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광화문 권역을 기준으로 보면 시청에서 장안평역까지 약 한 8km 정도 되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그 면목선 장안역이 신설되면요, 청량리역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시청이나 광화문권역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입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한강권역으로 보자면 장안동의 한강 쪽은 현재 그 성수동이 자리하고 있어서 직접 한강 조망은 안 되지만 한강과의 거리가 불과 3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거의 한강권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장점이 있다면 지금 성수동이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성수동과 바로 연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수동의 어떤 이런 개발 흐름들이 지금 장안동으로 흐르고 있는 것도 그 입지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요, 여러 대학들이 지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에 관련해서 보자면 이런 대학생들이 임대 수요까지 전부 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거리적 교통적 입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교통적 입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현재 장안동에는 5호선 장안평역이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면목선 장안역이 오늘 지금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 해당 오피스텔에서 약 한 600m 이내에 신설이 되면요, 다중 역세권이죠. 청량리역을 더 빠르게,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북의 최대 교통 중심지인 청량리역의 어떤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오피스 밀집 지역인 시청과 광화문 그리고 강남과의 출퇴근도 굉장히 수월해져서 그 젊은 층의 수요까지 전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입지 살펴보니까 교통도 편리하고요. 한강과 이 3km 거리로 좀 한강권으로 묶어서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위치가 청량리역과 가깝다면은 그 엄청 큰 호재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청량리 네네. 관련한 호재들도 있겠네요. 네,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장안동 우리 호재를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그 부동산이 장안동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에 장안동의 그 호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호재는 장안동을 중심으로 내적인 호재, 외적인 호재를 한번 구분해서 정리해 볼게요. 우선 외적인 호재로는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 당연 최고입니다. 장안평역에서 불과 약 한 2.7km밖에 안 되는 곳에 위치한 그 청량리역이 현재 굉장히 대대적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청량리역의 사업 목표가 혁신 일자리를 위한 상업 업무 중심지 육성이고요. 그리고 광역 환승 교통 중심지 육성, 그리고 문화 중심지 육성입니다. 따라서 이 청량리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역의 바로 인근에 있는 장안동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우월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우선 이제 외부적인 호재를 봤으면 내부적인 호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인 호재도 넘치는데요. 뭐니 해도 첫 번째 장안동에 신설되는 도시철도 경전철의 면목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면목선이 장안역에 신설이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추천 부동산 오피스텔에서 불과 6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이 장안역을 이용해서 세정거장만의 청량리역을 이용을 하면요, 장안동에 대한 그 교통 인프라에 대한 가치는 현재보다 월등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것도 호재 중에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부적인 호재로는요, 굉장히 장안동 그러면 이때까지 낙후된 이미지를 보였는데 그 대표적인 게 장안평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입니다. 근데 이 중고자동차 매매센터가 전격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2025년에 완공 목표인 이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재개발 이후의 모습은요, 지하 6층, 지상 30층의 대규모 최신식 업무 건물로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기에 약 한 8,4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하니까
이 장안동의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의 재개발로 인해서 장안동이 이미지 쇄신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인구 유입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동부 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차량이 정체되고 노후했던 이 도로였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강남까지 10분 만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로 인한 부가가치도 엄청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량천에 물재생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모두가 수변 공원화를 시키고 그리고 박물관까지 건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 예전에 낙후된 장안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쾌적한 시설도 있고요. 더불어서 환경까지 우수한 그런 입지로 바뀌기 때문에 주거지 측면에서는 향후에 그 가치 상승의 호재 중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네, 인접한 지역에서는 청량리 역세권의 개발이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 동대문구 장안동 자체적으로도 자동차 중고 매매 단지가 재개발이 되고 앞에 정말 예쁘게 큰 또 테마파크 공원이 설립된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만나보는 유형은 소형 오피스텔이에요. 원룸부터 투룸까지 좀 크기도 다양한 것 같은데 투자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네, 투자 금액은 원룸부터 투룸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최저 작은 평형 같은 경우는요. 매매 시세가 약 한 2억 7천만 원이고요. 큰 평수 같은 경우는 약 3억 8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는 분양가의 한 70% 정도 책정을 하시면 약 1억 9천에서 2억 6천 정도면 되고요. 따라서 실투자는 8천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근데 월세를 원하시는 분은 보증금 2, 3천만 원에 월 약 6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약 한 40% 정도 책정하시면 실투자액은 1억 5천에서 약 2억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자, 오피스텔 투자. 저희가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좀 도전을 해본다면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갈까요? 예,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내적, 외적 호재로 인해서요. 장안동 신축 오피스텔을 매수했을 경우에 향후에 시세 차익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이유가 결론은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이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하면 첫째요, 청량리 역세권 개발과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의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는 점과 둘째, 면목선 장안역이 해당 오피스텔에서 불과 600m 이내에 신설이 되고 동부 가선도로의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강남과 강북 어디든지 교통 접근성이 개선이 된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동부 가선도로의 지하 사업과 중량 물 재생센터의 건립으로 인해서 친환경이 조성되면 이로 인한 환경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추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최고 청약률 80대 1까지 기록한 아파트와 함께 있는 그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만으로 구성된 그런 부동산보다는 가치면에서 훨씬 더 우월하다,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그런 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파트 거주가 부담스럽거나 또는 요즘에 1, 2인 세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직장인들이나 오피스텔의 수요가 향후에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결론 투자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장안동의 신축 오피스텔을 통해서요.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까지 누릴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되는 점이 투자 포인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소액이면서도 아파트까지 함께 있는 지역이 오피스텔인 만큼 주목해 보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오피스텔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장지은 대표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인데요. 자, 천안 업성호수 인근에 위치한 상가를 찾아볼 거고요. 상가의 가격 보시면 약 3억 8,500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두 번째로는 서울을 좀 벗어나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볼 곳은 천안시 서북구 쪽이고요. 자, 상가를 찾아볼 텐데 이 상가의 위치가 업성호수, 호수 주변이라는 게 참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위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부동산은 천안시 업성호수에 접해 있는 그런 상가 부동산인데요. 이 상가가 입주한 성성동이 지금 현재 제가 천안의 부동산 지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성동은 천안 IC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신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도시에는 천안의 시민이죠. 천안 시민의 60%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서북구에 속해 있는
있는데요. 가장 현재 천안에서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천안시의 적극적인 산업단지 개발과 유치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배후 주거지의 개발 그리고 업성호수의 대대적인 개발로 인해서요. 천안 최고의 신거주 중심 그리고 친환경 중심, 친문화 중심의 그 테마를 가지고 이제 있는 곳입니다. 상권을 좀 보면은요, 상권의 중심에 업성 호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개발되는 호수가 있는데 원래는 좀 노후된 저수지였습니다만은 천안시의 어떤 계획으로 대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이 호수를 기준으로 불과 1~2km 이내에 천안에서 유명한 그 산업단지,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 SDI, 백석산업단지, 천안 2, 3, 4단지 산업단지가 포진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의 종사자만 약 7만여 명이 되고요. 그로 인한 배후 수요는 지금 현재 그 근처에 업성호수에서 걸어서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지금 있는 배후 수요지는 약 한 10,000세대 정도 됩니다. 한 18만여 명이 지금 거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입지 측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안 IC에서 5분 거리 정도고요. 또 KTX역 중요하죠. KTX 천안 아산역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는 이 지하철 1호선 지하철역 저기 그 두정역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천안 성송동 업성호수를 개발함으로써 바로 옆에 1호선 부석역까지 지금 신설되는 그런 상당히 우수한 교통 입지를 아우르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 호재까지 있는 저희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위치한 상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상가가 우리가 업성호수, 천안을 대표하는 호수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업성호수 인근이라고 하셔서요. 자, 과연 저희가 만나보는 상가 주변으로 이미 이용할 만한 수요가 좀 풍부하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는 어떻게 될지 개발호지 한번 만나볼까요? 예,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그 부동산이 상가죠. 그래서 이 성송동 상가가 입지해 있는 이 천안의 신도시인 이 성송동과 이 상가와 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가 관련해서는 결국은 그 고객이 제일 중요한데요. 고객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요. 일단은 고정 배후 수요입니다. 항상 그 옆에 머무르는 수요, 고정 배후 수요인데 현재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호수 주변으로 산업단지에 한 7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그 배후 수요로 약 10,000여 세대 18만여 명이 지금 주변에 거주 중인데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대학이 한 6군데가 포진되고 있어서 여기에 한 8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 상가를 볼 때 주변에 고정 배후 수요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현재도 계속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정적인 배후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또 결국은 호재겠죠. 그리고 고정 배후 수요 말고요. 유동적인 수요를 한번 보면요. 업성 호수를 개발함으로써 예상하는 연간 이용객이 약 연간 2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200만 명이 전부 다 이제 이 상가의 그 유동적인 그 상가 수요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상가와 관련해서 또 특이한 점은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호수에 둘레길을 만드는데요. 이 둘레길을 산책하다가 바로 해당 상가로 진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호수에 200만 명이 아니라 호수에서 직접 상가로 들어올 수 있는 그 200만 명의 호수 이용객들이 전부 그러니까 이 상가의 유효 고객이다라는 점이 굉장히 어떤 그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상가를 분석할 때 또 중요한 게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근데 이 업성호수공원에 하나의 메인 그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메인 주차장이 바로 지금 추천드리는 해당 상가와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여기에 주차를 하실 수밖에 없고요. 주차를 하신 분은 반드시 이 상가를 지나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이용 면에서 굉장히 호재 중에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자동차가 아닌 일반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근의 부석역, 1호선 부석역이 개설됨으로써요. 그 자동차가 아닌 일반적인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이 성송동, 특히 업성호수 주변의 상권의 그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상가와의 관련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주변 교통이 편리해지면은 업성호수로 좀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일단 고정적인 수요만도 40만 명이 넘고 있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둘레길을 지나서 업성호수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 상가를 지나칠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위치한 상가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네, 그 상가의 평수가 조금 이제 다르기 때문에 최저와 최고를 한번 나눠서 보면은요. 매매 시세는 3억 8,500 정도에서 약 한 5억 8천만 원 정도가 시세를 이루고 있고요. 대부분 상가는 월세로 임대를 하시기 때문에 임대를 약 보증금 5천에서 1억 정도, 월세 250에서 350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대출 2억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고요. 따라서 실투자는 1억 한 3,500에서 약 2억 1천만 원 정도면은 천안 최고의 상가를 먼저 선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천안 최고의 상가라는 표현까지 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이용했을 때 1억 초반대부터 가능했고요.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상가 투자를 천안에서 해본다고 할 때 투자 포인트 이 지역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까지 브리핑한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지방 도시이긴 하지만 사실 어느 상권과 비교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내부적 호재, 외부적 호재가 넘치고요. 그로 인해서 배후 수요와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점, 그리고 호수라는 관광 명소 개발로 인해서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그 호수 이용객이 기대가 되는 점, 거기다가 일반적인 건물로만 된 딱딱한 건물이 아닌 그 천혜적인 그 수려한 자연 환경까지 겸한 그런 상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결국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추천 상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면요. 해당 상가는요. 일반 상가와는 다르게 상가 전면이 호수가 조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수가 둘레길에서 바로 해당 상가에 진입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업성호수 주차장이 바로 이 상가 옆과 같이 맞붙어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딱딱한 건물이 아닌 데크 시설과 루프탑까지 갖추어서요. 다른 상가와는 그 가치가 분명히 다른 상가라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는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그리고 이태리 음식점, 그리고 스크린 골프, 그리고 미용실,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의 유명 업종의 그 업종과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탑 브랜드들이 지금 운영 중이고 있고요. 또 다른 입점 준비를 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상가 전면으로 또 예쁜 호수가 보이고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다는 게 또 다른 상가와는 다른 경쟁력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투자할 때 저희가 신중해야 되니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시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의 업성 호수 상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호수 상권이라도요, 모든 상가가 다 똑같은 혜택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요, 반드시 현장에 가셔서 주변에 그 상가 건물이 입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호수 방문객이 얼만큼 접근하는데 편리한지, 그래서 고정 배후 수요와 유동적 배후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시세 차익 부분과 안정적인 임대 수요까지 가능한지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상가와도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요, 두 번째로는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업성호수 인근에 위치한 상가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유익한 정보 제공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장지현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수는요, 달려라니 최한희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휴 때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부동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시고 지금 오셨을 것 같거든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좀 볼만한 지역들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저도 출석을 지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지 몰랐는데요. 요즘에 모이면 또 부동산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좀 주목할 만한 두 곳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로로 가볼 건데요. 종로에는 머물 곳이 참 없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이 머물 곳이 없는데요. 거기에서 아주 좋은 오피스텔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답심리 쪽으로 가볼 겁니다. 이곳은 계속적으로 유동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대체 주거지로 선택을 많이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도 주목을 하신다면 나중에 또 투자를 하시는데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부동산 여기저기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의 중심부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 오가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호선 종로 오가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볼 거고요. 자,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4억 2,800만 원에서 4억 5,3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종로입니다. 뭐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에도 서울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자, 상가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오피스텔 그렇고 뭐 살만한 곳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위치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이곳은 상업지역으로 삥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정말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특히 이곳에 다양한 직장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이런 젊은 직장인분들이 머무실 곳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살만한 곳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유동인구는 많은데 집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 자체가 뛰어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철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1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종로 오가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4, 5분 정도면 도착 가능한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1호선과 4호선이 다니는 동대문역과도 굉장히 가까운데요. 동대문역은 한 걸어서 5분 정도면 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1호선과 4호선을 굉장히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매물이 이제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아파텔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이런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버스나 지하철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오피스텔도 바로 앞에 버스 노선이 있는데요. 서울 전 지역 거의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외곽을 벗어나도 한 번에 이동 가능한 버스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살아가실 때 피부로 정말 교통이 좋다라고 느낄 만큼 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투자 입장에서 보면 공실 염려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층이 탄탄한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수요층 좀 확인을 시켜드리면 일단 상가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또 상인분들의 수요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과 직주 근접에 이제 종로 오가역이 있고 주변을 살펴보면 다 상가거든요.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 또 깨끗한 곳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수요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작고 큰 회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인 분들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조금만 걸어가면 동대문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요까지도 받아들인다면 정말 수요는 넘치고 또 넘치고 넘치는 동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동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살아가실 때도 너무너무 편리함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바로 조금만 걸어가면 백화점도 있고 또 서점도 있고 또 어학원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거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누리고 싶은 곳을 집 앞에서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집 앞에 또 청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하시거나 또 힐링하시거나 데이트하시거나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찾는 곳이 종로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자연을 벗삼아 걷고 싶은 곳이 바로 청계천이고 그런 곳이 바로 집 앞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임을 말씀드리고요. 또 동대문 쪽에 가면 동대문 성곽길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을 느끼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서 야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곳을 내가 집 앞에서 걸어서 왔다 갔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살아가실 때 내가 큰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공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력 포인트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주변이 아무래도 종로 다 상가다 보니까는요, 오피스텔에 공실이 생길 염려가 적다는 말씀 주셨고요. 자, 게다가 종로를 찾는 이유가 저희가 뭐 문화와 역사를 누릴 수 있고 한편으로는 좀 옛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도 많이 가셨잖아요. 자, 그런데 투자를 할 때에는 옛 느낌보다는 뭔가 개발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은데 호재는 어떨까요? 네, 이곳이 이제 호재가 큰 호재들이 많이 또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주변이 들썩들썩거리는 호재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호재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호재입니다. 세운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구역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구역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속도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됐을 때는 기존 산업은 지키면서 또 신산업이 하나하나씩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동인구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 주변의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기존 산업은 지키면서 신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스마트 앵커 시설이라든지 공공임대 복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하나 생기게 되면서 지역을 발전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율곡로 제1종 지구 단위 계획인데요. 율곡로가 굉장히 낡았잖아요. 그리고 옛날을 생각을 해보시면 좀 소규모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좀 깨끗한 집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겠는데 깨끗한 것이 좀 생기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깨끗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낡은 것은 깨끗해지고 좀 허물어진 것은 다시 좀 세우고 사람이 살기 좋게 사람이 또 찾고 싶은 골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더 많이 가시는 동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서울 중구 일대를 복합단지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인데 이 안에는 업무단지 들어가고요. 호텔이나 레지던스 이런 머무를 공간들도 들어가고 또 쇼핑센터, 마이스센터 일할 수 있는 공간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강북의 코엑스가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의 코엑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강북에 이렇게 코엑스 같이 하나 더 생기게 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편리성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연히 일자리 창출도 일어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줄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역 광장과 서소문 역사공원을 잇는 보행로도 깨끗하게 하나 더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또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재들 만나봤습니다. 종로가 저희가 알던 모습보다 더욱더 쾌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숫자적으로도 이 주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종로 안에서 만나보는 오피스텔인데 또 일명 아파텔이라고 아파트랑 또 같이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하셨어요. 금액이 궁금하거든요.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일단 주변에 보시면 아파텔에 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세금 혜택이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주목을 하시는데요.
있고요. 그에 비해서도 가격도 적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임을 말씀드리고요. 매매가 자세히 좀 살펴드리면 4억 2,800만 원에서 4억 5,300만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시 3억 7천에서 3억 9천만 원 예상할 수 있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에서 120 정도는 받아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2억 5,700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해보신다면 예상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1억 4,100에서 1억 5,300만 원, 전세 시에는 5,800만 원에서 6,300만 원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은 5, 6천만 원 정도에도 우리가 종로구 한복판에 오피스텔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 잡아보고 있습니다. 주거할 곳이 많이 없는 종로잖아요. 여기에 오피스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 압력이 높은 구도심에 있는 매물이고요. 굉장히 좋은 입지라는 면에서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로 오가동은 조금 낡은 느낌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발 계획과 개발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곳곳에 있는 매물을 좀 찾으신다면 가치 있는 지역을 좀 합리적인 금액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풍부한 수요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앞에 바로 종로 5가역이 있고요. 뒤로는 대학가가 또 쫙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수요층들을 쫙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이고 가까운 곳에 조금만 걸어가면 서울대병원이 나오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에 또 6,2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그 많은 분들의 수요까지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을 봤을 때 상인들, 직장인들, 많은 분들의 수요를 다 한꺼번에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층은 탄탄해지는 동네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피스텔 자체가 좀 세금 부담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은 요즘 세금 부담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또 미포함이 되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는 면에서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절세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도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해보기 위해서 종로에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 이것만은 좀 주의해라,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업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특히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때는요. 그 건물이 있는 위치와 또 편의 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게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하철과의 거리, 버스와의 거리 이런 것들 굉장히 유념해서 보고요. 임대를 계속적으로 잘 놓으시려면 위치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안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지하주차장 잘 되어 있는지, 엘리베이터 잘 설치되어 있는지, 깨끗한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의 상가의 수요만 생각해도 공실 걱정도 덜어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니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종로 5가동에서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이네요. 자, 2호선 신담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이번엔 동대문구 답심리 쪽으로 왔습니다. 위치가 일단은 2호선, 저희가 많이들 좀 선호를 하시는 지하철역 근처의 주택인 것 같아서 자, 위치 한번 살펴보고 대중교통이나 뭐 앞으로의 입지적인 기대감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일단 말씀을 해주셨듯이 2호선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노선을 끼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매물이고요. 2호선 신담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담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또 5호선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5호선 답심리역에서는 한 7, 8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두 개의 노선 좀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로원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참 찾기가 쉬운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기 쉬운 집을 선택하는 이유가
집가 상승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눈에 잘 띄는 매물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내부 순환도로와 인접을 하고 있어서 자차로도 좀 이동하시기에 편리한 아주 좋은 위치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2호선, 5호선이 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의 큰 장점이 중심 업무지구를 다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 업무지구 지나가고요. 잠실 업무지구, 또 을지로 업무지구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직주 근접의 집을 얻고 싶어도 회사와 가까운 곳은 너무나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머무를 집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 찾는다고 해도 너무너무 비싼 가격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 업무지구와 가까운 곳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찾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이 그 업무 지역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의 대체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장인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인기가 있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건축과 재개발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미 살던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내가 모르는 아주 먼 동네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았던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좀 깨끗한 집으로 머무르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주 수요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임대 수요층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주변에 서울시립대나 한양대, 세종대, 건국대 이런 우수한 대학들이 밀집을 하고 있어서 대학생들의 수요까지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이 지역이 좋은 것은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개발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지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선과 5호선이 함께 또 이용이 가능하니까 강남 가깝죠. 잠실도 빠르게 갈 수 있다 보니까 덜 오른 지역이면서도 2호선을 따라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래 가치 측면에서 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좀 가격에 영향을 받을 만한 호재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동대문구 답심리동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청량리랑 가깝기 때문에 그 청량리 호재를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청량리 호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청량리 많은 분들이 예전 청량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이미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큰 호재는 청량리 역세권 균형 발전 개발 추진인데요. 청량리가 대규모 개발이 계속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더욱더 풍부해질 전망이고요. 주변에 이제 동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주목하신다면 지금 소개해드린 지역도 얼마나 가치가 높아질 것인지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장안평 일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평역 주변은 이제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개발이 되는데요. 무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2.5배에 달하는 52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또 잇따르고 있는 작은 호재들도 많기 때문에 지역의 가치를 높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중랑물재생센터 개발 사업과 장안평 중고차 매매 단지 현대화 사업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가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을 또 공원이나 박물관, 테마파크 등으로 예쁘게 꾸민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막 들어가서 그런 공간으로 바뀐다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찾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
사업은 2025년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30층 규모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고요. 자동차 복합 산업단지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공간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한 8,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또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너무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네 번째는 중랑천 수변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주변을 강북의 양재천으로 만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양재천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만든다라고 계획이 있고요. 여의도 공원의 10배 규모의 이제 규모로 수변공원이 조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일부러 놀러 가는 공간으로도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멋진 관광지로서 발돋움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도 주목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면목선 경전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인데요. 사실 이런 교통이 좋아지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교통에 또 중심에 두잖아요. 투자를 하실 때 그만큼 교통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렇게 면목선 경전철이 생기면 교통 지금도 좋은데 교통의 중심지로 더욱더 거듭날 것이고요. 또 시세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칠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공부간선도로 보면 혼잡도 교통난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또 미세먼지도 심하고 또 소음도 너무 심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지상은 예쁜 또 공원처럼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넣어서 또 꾸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는 눈도 즐겁고 소음과 미세먼지도 줄어들고 또 가는 길도 쫙 뚫리면서 좀 편안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이 있는 지역들에게는 너무 큰 호재로 다가올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량리 역세권 개발에다가 바로 앞에 제2의 양재천 생기죠. 교통까지 뚫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크고 작은 호재들 사이에서도 아직은 가격이 덜 올랐다라고 해서 그 가격이 좀 궁금하거든요. 투룸 주택의 시세 얼마 정도일까요? 네, 진짜 서울시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매매가 살펴드리면 3억 6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는 3억 3천에서 한 3억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받아보실 수 있는 동네고요.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신다면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월세 시 1억 9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전세 시에 3천에서 5천만 원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2호선 따라서 찾으시는 분들은 가격 보고서도 많이 연락을 주실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동대문구 답심리동 2호선 근처의 주택의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몇 가지로 좀 추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교통의 중심지라는 면에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2호선 가깝고요. 분당선, KTX, GTX, 경전철까지 이제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변에 개발 사업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개발이 완료될 경우에 대규모 단지가 또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을 많이 발전시킬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축 소형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신축의 또 소형의 다세대 주택은 젊은 직장인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를 하셔도 좀 안정적이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좀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울 중심권 지역 중에 저평가 소액투자처라는 것입니다. 아까 금액을 보여드렸지만 서울시 내에서는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대체 주거지로서 너무나 각광받고 있는 곳이고요.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이런 소액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평가 지역인 동대문구 답심리동에서 모두가 선호하시는 신축에다가 소형까지 해당되는 부동산 저희 투룸 주택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최한희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정리해 보시죠.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신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열려 있고요. 자, 아래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 역시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도 남아있는 궁금증들 지금 바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